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뉴스를 볼 때 경제면에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알면 참 좋을 것 같은 내용들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해보셨나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뉴스들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공정위의 백기든 브로드컴 130억 상생기금 조성 지원.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고자 자체 시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브로드컴은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공정위는 9일 브로드컴의 동의 의결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 내용을 게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컴은 앞으로 자사 제품 구입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또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기존 계약 철회를 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130억 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국내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시정 방안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이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거친 뒤에 브로드컴의 상생안을 공정위 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선물에 흡족한 트럼프, 이시바 영리한 외교 통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과 미일 간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의외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요구사항을 내놓지 않은 데다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는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이 가장 가까운 경제적 파트너이자 5년 연속 세계 최대 대미 투자국이라면서 일본이 대미 투자 규모를 1조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동맹을 확고히 하면서 안보 유지에 협력할 것을 밝혔고요. 또 일본이 가장 원했던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이 내심 가장 원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너무 올랐나? 월가에서 M7 회의론 확산. 최근 월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세 둔화와 과도한 AI 투자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거센 상황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사이 M7 기업을 뺀 S&P 500의 수익률이 오히려 더 좋았다는 분석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M7 기업의 이익 성장률 추정치는 4개 분기 연속 감소한 22%였습니다. 성장률은 둔화했는데 M7 기업들은 AI 투자 등 자본 지출을 더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월가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의 지출 성과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7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하트넷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고 투자 전략가도 M7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제재 피하자, 한국에 몰려드는 중국 기업.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소비시장을 직접 누리는 중국 기업들도 있지만 이 중에 상당수는 미국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한국을 일종의 도피처로 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신고한 중국계 기업은 40여 곳으로 새해 들어 하루 한 건꼴로 중국 기업의 투자가 성사된 셈입니다. 이 기간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체감 투자 속도는 더 빠른 상황입니다. 또 실제 중국계 기업의 FDI 신청 건수는 2020년 181건에서 지난해 521건으로 4년 만에 2.9배 불었습니다. 투자 금액도 1년 만에 2.5배 급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본 투자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런 투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미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K배터리 3사 사상 최대 적자 허덕, 일본과 중국은 흑자 휘파람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한국 배터리 3사인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영업 적자와 일본 파나소닉의 영업이익을 비교해봤을 때 확장에 올인한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캐즘과 함께 기록적인 적자를 냈습니다. 그 반면에 일본 파나소닉은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동시에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반면 일본 1위 파나소닉은 지난해 4분기 4,043억 원의 영업 흑자를 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 외에는 고객군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았고 또 내실화를 다진 전략이 전기차 캐즘 시기에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사용이 늘어나면서 중국 CATL도 지난해 4분기 3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